고3 기초 교재 45페이지 질문 267번 8번. 자, 문장 읽어볼게. 은혜가 자유투 2번,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할 확률 3분의 2, 그럼 실패할 확률은 3분의 1. 첫 번째 성공할 확률이 3분의 2. 그럼 첫 번째 실패할 확률은 3분의 1.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했을 때 두 번째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 3. 이 4분의 3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네.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했을 때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할 확률, 이걸 말하는 거지.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할 확률이니까 이게 4분의 3. 첫 번째 자유투를 실패했을 때 두 번째를 성공할 확률은 이미 발생한 거지. 첫 번째 실패한 거야. 그때 두 번째를 성공할 확률은 4분의 1이래. 체크할 수 있는 게 두 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아. 다시 정리하자. 첫 번째 자유투의 성공 여부는 성공 3분의 2, 실패 3분의 1. 첫 번째를 성공한 상태에서 두 번째 성공할 확률이 4분의 3. 첫 번째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 추가로 체크할 수 있는 걸 여기서 더 할 수 있겠네. 첫 번째를 성공한 상태에서 성공한 상태에서 두 번째를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가 확률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실패할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고, 뭐 문제를 풀 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습을 해놓자고. 첫 번째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이면 두 번째까지 실패할 확률은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럼 267번 시작해볼까? 두 번의 자유투 중에서 첫 번째 자유투만 성공할 확률은 다시 두 번의 자유투 중에서 첫 번째 자유투만 성공할 확률, 첫 번째 자유투만 성공할 확률은 첫 번째 성공하고 두 번째 실패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성공하고 두 번째 실패하는 게 누굴 말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은 아직 시험법 볼 때까지 여유가 좀 있긴 하지만 그때 가서 공부하려고 들면 늦어. 문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문장들이지. 첫 번째 성공했을 때 두 번째 성공할 확률의 표현이 그 표현 안에 이미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중에 시험 직전에 방금 문제에서 표현한 이 문장을 첫 번째도 성공하고 두 번째도 성공할 확률이 4분의 3인 걸 말하는 거구나. 개소리야. 절대 그렇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의 주어진 문장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잘 해나가야 된다는 뜻이야. 오히려 이렇게 말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 그래서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268번. 두 번째 자유투 중에서 두 번째 자유투만 성공할 확률. 두 번째 자유투만 성공할 확률은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뭐라고? 두 번째 것만 성공할 확률이니까 첫 번째 거 실패해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거 실패하고 두 번째 거 성공할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말한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하고 있는 설명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를 잘 하자고. 여유 있을 때 교과서 문제들도 풀어보고 학교에서 지금 자료들도 도는 거는 나갈 거 아니냐. 자, 넘겨서 49페이지 질문.
지금 바로 안 하는 거니까 또 과제 안 하는 사람들 많은가 보네. 과제 한 거 좀 펴봐. 이놈의 새끼들 그냥 진짜. (1학년이다) 2학년이나 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준비했나? 자, 298번 틀어보세요. 아 정말 진짜 짜증나게 하네. 그냥 진짜 숙제는 아무도 안 해오고 교재 안 가져오고 그냥. 주영이 연락해야 되나요? 네? 이주영이 연락해야 되나? 주영이 저 뭐야? 그거 좀 기억나고. 자, 다시 한번 해볼까? 문제 구성은 저렇게 된 것 같아. 마지막 질문은 짝수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확률을 찾는 거고. 그럼 먼저 여기서 넘겨주는 세 장에 대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뽑는 기준이 짝수가 뽑히느냐 홀수가 뽑히느냐가 기준인 거니까 넘어가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현재 처음에 넘겨야 되는 숫자 5개 중에 3개가 홀수, 2개가 짝수네요. 그 중에 3장을 넘기는 경우는 첫 번째 짝수 2장에 홀수 1장, 두 번째 짝수 1장에 홀수 2장, 하나 더 있지? 세 번째 홀수만 3장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 넘어갔을 때 짝수가 2개 뽑히는 확률 계산하고 더하기, 이렇게 넘기는 경우에다가 짝수 2개 나오는 경우, 이게 넘어갔을 때 짝수가 2개 나오는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는 건데, 확률 찾으러 가자. 먼저 짝수 2개 홀수 하나는 5장 중에 3장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C3이 될 테고, 그 중에 짝수 2장 중에 2장 모두 다 홀수 3장 중에 1장만 넘겨주면 되겠네. 이게 오른쪽으로 3장을 넘길 때 짝수 2장과 홀수 1장이 넘어갈 확률이 되는 거지. 일단 다 만들어 놓자. 짝수 1장의 홀수 2장은 5C3분의 짝수 2개 중에 하나 넘어가고 홀수 3장 중에 2장 넘어가면 되는 게 확률. 홀수 3장이라는 건 5C3분의 3장의 홀수가 몽땅 다 뽑힌 것이 넘어갈 확률. 그럼 그렇게 넘겨준 상태에서 첫 번째 계산합니다. 첫 번째 주어진 카드 5장에다가 이제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세 번째 경우든 전부 3장씩 추가돼서 총 8장이 됐을 거거든. 그럼 분모는 8C3분의 짝수 2장이 오른쪽에 짝수가 아예 없구나. 시간 좀 아깝네. 몇 번 경우 필요 없었던 거지? 2번, 3번 할 필요 없었던 거네. 어차피 확률 0일 텐데. 이거 나오지도 않겠네. 여기 짝수가 없어 지금. 문제가 원하는 짝수 2장이 뽑히려면 짝수가 없는 상태니까 여기에서 짝수 2장이 넘어야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죠. 1번 경우로 그냥 끝나면 되겠네. 자, 이렇게 3장이 넘어왔어. 첫 번째 경우 3장 넘어왔으면 현재 넘어온 전체 카드 8장 중에 짝수 몇 장? 2장. 그 2장은 모두 다 뽑혀야 돼. 이걸 원하는 거니까 지금. 홀수는 몇 장 준비되어 있지? 홀수는 기존에 있던 5장과 여기서 넘어온 홀수 1장에서 총 몇 장? 6장 중에 몇 장 뽑아주면 돼? 한 장 뽑아주면 되는 거죠. 그게 전체 만들어져 있는 8장의 카드 중에 8장이 맞지? 3장 넘어왔으니까 8장 중에 3장을 뽑았을 때 짝수가 2개 들어있을 확률이 되겠다. 그래서 876, 56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6 2로만 되려나? 28분의 3이 정답이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선생님 틀렸네 정답. 그럼 무작위냐 또? 장 중에 짝수 2장, 홀수 1장 넘어온 게. 아, 나 이거, 와, 이거 안 했네. 그치? 미쳤나보다. 이게 넘어온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올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아낼 확률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얼만데? 10분의 3 곱하기 28분의 3 약분 다 안되니까 280분의 9라고 대답해주면 되겠네요. 자, 필기들 하시고 299번 한번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누구만 당첨됐으면 좋겠대? 그럼 처음에 값이 어떻게 돼야 되지? 값은 꽝 곱하기 이제 누가 당첨돼야 된다고? 을이 당첨되는데 잘 기억해.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곱하는 건 을이 당첨될 확률을 곱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값이 어떻게 된 상태에서? 값이 나가리가 된 상태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을 곱하게 되는 거야. 한번 대답해 볼래? 여기 을이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데? 이걸로 계산하면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되지 얘들아? 10분의 3을 넣는 거야. 아니 값이 뽑거나 말거나 10장 중에 3장 있으면 값도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3, 을도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3이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 10분의 3 곱하지 않을 거거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표현을 못해. 분명히 이 계산 다들 잘했을 거라고. 10장 중에 꽝이니까 7장, 남은 9장 중에 당첨 제비는 3장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 9분의 3. 계산으로는 9분의 3을 잘 넣는데 그걸 자꾸 이것으로 착각하는 친구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3분의 1이니까 30분의 7이 정답이 되겠네요. 300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문제에서 필요한 확률들을 찾는 거야. 4명의 학생이 얻어낼 수 있는 전체 경우는 16가지 아닐까? 각 학생당 앉은 모습, 서 있는 모습 2가지씩 구분이 될 테니까 각각의 4명이 2가지씩의 경우를 갖고 있다면 전체 16가지. 그 16가지 중에 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지를 확률로 표현을 하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 자, 같이 시작해봅시다. 300번 문제. 4명이 동시에 앉거나 일어서는 2가지 자세.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학생당 2가지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렇게 딱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회차라고 말했네. 한 번 각각의 회차를 할 때마다 더 많은 인원이 취한 자세가 탈락이 된대. 그리고 탈락하는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회차를 진행해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3번째 회차에서 처음으로 탈락한 학생이 나와야 된다. 그럼 첫 번째 회차랑 2번째 회차는 탈락한 학생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찾아야겠네. 한 번 시행했을 때 탈락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 탈락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모두 다 같은 자세를 취한 경우 탈락 없어. 다음 회차로 넘어가야 돼. 또 2명은 서 있고 2명은 앉아 있는 경우, 그걸 찾아내면 돼.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쉬운 문제야. 모두 다 서 있는 경우와 모두 다 앉아 있는 경우는 확률이 얼마일까? 전체 16가지 중에 모두 다 서 있는 거 한 가지, 모두 다 앉아 있는 거 한 가지. 16가지 중에 몇 가지? 2가지니까 확률은 얼마겠어? 8분의 1이겠지. 모두 앉아. 첫 번째 학생 설까 말까 앉아. 2번째도 앉아. 3번째도 앉고 4번째도 앉아. 그래서 16분의 1. 모두 서는 경우는 첫 번째 학생 서 있어. 2번째도 서 있고 3번째도 서 있고 4번째도 서 있고 16분의 1. 그 다음 몇 명씩?
2명씩 서거나 앉는 경우. 그럼 선생님 앉아있는 거 X라고 말하고 서있는 거 동그라미라고 제가 표현해볼게. 그럼 이런 경우 있겠네. 서있고 앉아있고 앉아있고. 첫 번째 학생 서있는 경우 2분의 1, 두 번째 학생 서있는 경우 2분의 1, 세 번째 학생 앉아있는 경우 2분의 1, 네 번째 학생 앉아있는 경우 2분의 1. 이것도 16분의 1.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학생부터 네 번째 학생 중에 어떤 두 명이 서 있고 어떤 두 명이 앉아야 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지. 여기 뭐 5, X, X도 있지만 5, X, 5, X도 있을 거고 경우가 많아. 그거 한 번에 어떻게 계산하지? 그러니까 컴비네이션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몇시 몇으로? 다시 이거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긴 경우가 사시 2개만큼 존재할 테니까 그 사시 2개 내내 확률이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회차에 탈락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16분의 1 하나, 둘, 여기 몇 개? 6개. 그럼 16분의 1이 총 몇 개? 8개. 그 말은 첫 번째 회차에서 탈락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16분의 8,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절반의 확률로 탈락자가 안 나오고 절반의 확률로 탈락자가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야. 됐니? 네. 그럼 문제 다 풀었어. 1회차 탈락 나오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1회차에서 어떤 확률이 선택돼야 돼? 2분의 1이 선택돼야 돼. 2회차 탈락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2회차에서도 모두 다 서 있는 경우 또는 모두 다 앉아 있는 경우 또는 두 명씩 서 있는 경우 앉아 있는 경우 2분의 1. 3회차에서 탈락자가 나왔다고 했거든. 탈락자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탈락자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인 거죠. 대신 표현을 이렇게 해줄게. 6번으로. 그래서 세 번째 회차에서 처음으로 탈락자가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 정답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차에서 탈락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지. 자, 대리하시고 301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301번 문제는 지난 수업 시간에 있었던 비 왔을 때 다음날 안 오는 거 오는 거 뭐 이런 문제랑 비슷한 유형처럼 느껴지네. 자, 같이 하자. 문제 마지막 내용은 5월 1일 미세먼지 수준 나쁨이었대. 그리고 원하는 건 뭐였냐면 2일부터 4일까지 중에 좋음인 날이 2 이상일 확률. 동그라미가 몇 개 이상 나야 된다는 얘기? 2개 이상 나야 된대. 하자. 동그라미 제일 많을 때는 3개까지 가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이건 이미 결정된 거니까 동그라미가 2개인 경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거 찾아서 해주면 되겠어. 그럼 같이 나쁨이었는데 좋음인데
나쁨이었는데 좋음이래. 얼마 선택해야 되나? 0.3. 그 다음 좋음일 때 좋음 0.4. 좋음일 때 좋음 0.4. 나쁨일 때 좋음 0.3. 0.4. 좋았는데 나빠지는 건 0.1. 그렇게 체크해서 나온 모든 결과들을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리세요. 같은 유형이 맞지? 그거 넘겨보니까 지난번에 풀었던 거랑 아예 표현도 비슷해 보이는 문제 하나 더 있네. 302번 시작해보자. 자, 칠판 볼까? 얘들아, 이거 가지고 하나 더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었다. 그게 뭐지? 모두할 수 있게. B가 아니야. 모두하는 거 찾을 수 없어 이걸로는. 저걸 가지고 하나 더 찾을 수 있는가? B가 왔을 때 다음 날까지 B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었대. 하나 뭘 찾을 수 있게? B가 왔는데 오늘 안 오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지. 아니 B가 왔대. B가 온 게 결정된 상태에서 다음 날도 B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면 나머지 4분의 3은 B가 안 간 얘기잖아. 이게 4분의 3인 걸 말하는 거야. 한 번 더. 이걸로 찾을 수 있는 건 뭔데? B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날도 B가 오지 않을 확률이 얼마였을까? 6분의 5였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내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수요일날 뭐 했다니? B가 왔대. 토요일날은 뭐 한 거 찾고 싶대? B가 왔대. 토요일날 B 안 오는 거 찾고 싶대. 그럼 여기에 OX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으니까 4가지 다 체크하지 뭐. 5, X, X, 5, X, X. 이것도 2개만 할게.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확률 4분의 1. 목요일에서 금요일 4분의 1. 금요일에서 토요일 4분의 3이 되겠죠. 한 번만 더. 수요일에서 목요일 4분의 1. 목요일에서 금요일 4분의 3.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확률은 6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렇게 찾은 확률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03번 시작해봐. 아니 진짜 너무 흔하잖아. 지금 머릿속에 조건 확률에 대한 개념은 남아있나 모르겠다. 응? 딸랑 일주일에 2시간짜리 수업 한 번 듣고 개념이 남아있으려고 모르겠어.
일단 이 주어진 세 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힌트는 일단은 먼저 이거 두 개. 이 두 개가 여기 안에 1번이랑 2번 자리에 들어가 있거든. 3번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정리해낼 수 있는 내용이 P, A, 교집합 B는 A와 B가 연달아 발생할 확률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먼저 A를 발생시켜 놓고 A를 발생시켜 놓은 상태에서 B까지 따라 붙을 수 있게 해주면 된다는 거였어. 이게 교집합의 확률이야.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게 좌변으로 이항돼서 이항이 아니라 양변에 PA를 곱해서 PA 곱하기 PB가 A가 된다는 모양으로 교집합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교집합의 확률이야.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냐? 얼마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들아 뭔가 찾아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은 너무나도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벤 디어그램이야. 전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1일 테고 그 부분집합 역할을 하는 전사건 안에 들어있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통분을 해야 하고 싶은데 5분의 5, 3, 10이니까 선생님 20으로 통분해 놓을게. A가 발생될 확률은 20분의 8 B가 발생될 확률은 20으로 안 되는 통분? 누구로 해야 되지? 30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럼 6이니까 12 30이면 30분의 10 그리고 교집합의 확률은 30분의 3 그럼 순수 A쪽은 30분의 9 순수 B쪽은 30분의 7 다 더하면 19, 3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11은 바깥쪽에 빠져 있다는 내용. 문제가 원하는 질문의 내용은 A역, 교, B역. 아직까지 드물어간 법칙에 대한 기억 잘 남아있길 바랍니다. A역 교집합 B역은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확률. 합집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에 확률을 묻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정답 30분의 1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조건부 확률이야.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 풀기 시작했던 거라고. 잘 외우고 있도록 하자. 조금이라도 그럼 이제 도움이 됐을 거라 믿고 좀 더 잘 풀어야겠지. 304번부터 후다닥 풀어나가. 선생님 그래도 시간 잘라서 한 문제씩 풀어나갈 테니까. 자, 갑시다. 이것도 지금 짝꿍이 있지. B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한 상태에서 A까지 덩달아 발생하는 걸 우리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면 교집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 두 개 때문에 얻을 수 있는 A 교집합 B의 확률은 얼마? 얼마 나오는 거지? 0.3이 나오는, 그냥 소수로 가자고. 0.3 나오는 게 맞겠죠. 다시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B가 발생된 상태에서 B를 먼저 발생시키고 그렇게 B가 발생된 상태에서 A까지 따라서 발생하면 되는 거거든. 또는 A가 발생한 상태에서 다시 A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까지 따라 붙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건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이건 문제가 주어진 준 내용이니까 얘 가지고 짝을 지어주는 게 맞겠어. 된다 그래가. 전세권의 확률 1, A의 확률 0.3, B의 확률 0.5. 교집합 확률은 얼마라고? 교집합 확률 얼마? 0.3. 순수 A쪽 0.1, 순수 B쪽 0.2, 합쳐서 0.6, 가장 바깥쪽에 0.4가 빠져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질문은 뭐였냐? 이거 뭐였지? 요거의 의미 뭐야? 누구 중에서 고민하라는 거야? A 중에서, 이 전체 중에서 고민하지 말고 A 중에서, 이 중에서 누구까지 되는 거야? B까지 되는 거. 이 중에서 B까지 되는 게 누구냐고 물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0.4 중에서 0.3만큼. 정답 얼마겠어? 4분의 3, 0.75가 정답이 되겠죠. 아, 그냥 얼마라고 말하면 되지 그러면? 75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305번 준비해봐. 자, 그만. 또 짝꿍 있다, 짝꿍 있어. A가 발생되고 그 상태에서 B까지 발생된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A와 B가 동시에 발생될 확률이라고 부르고 그 결과는 3분의 1과 6분의 1 곱할 거니까 18분의 1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맞나? 그리고 이런 센스도 있자. 갖추자고. B가 발생하지 않을,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럼 B가 일어나는 확률은 4분의 1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 맞지? 벤더그램 준비하자고. 전사간의 확률 1에다가 3, 4, 18 선생님 36으로 통분해 놓을게. A가 발생될 확률 얼마? 36분의 12 맞나? B가 발생될 확률은 얼마? 36분의 9. 겹칠 확률은 36분의 얼마? 2. 그럼 순수 A쪽은 36분의 10. 36분의 7. 합친 게 19인가? 19면 바깥쪽에 36분의 얼마큼 빠져 있으면 돼? 17만큼 빠져 있으면 되는 거겠네. 자, 그럼 갑시다. 저 질문하고 있는 문제는 누구 중에서 고민하라는 뜻이야? 누구 중에서? B 중에서만 고민하라는 얘기야. 얘 중에서만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얘 중에서만. 다른 전체 보지 말고 이 안에서만 고민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갈 확률은 36분의 9분의 그 중에 누가 되는 거? A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이 중에 A가 일어나지 않는 건 누군데? 얘 말하는 거죠. 정답 9분의 7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306번 이어서 해봐. 필기를 잘해놔. 교재 보니까 고민 1도 없이 그냥 숙제 아예 안 했던 것 같은데 스스로 무덤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 못 알아듣고 있는 친구들 더 많아졌을 것 같아. 지난 시간보다 오히려 더.
조건 확률이 뭐였는지 주셔도 기억이 안 날 텐데 이런 문제가 풀리겠어? 왜 이렇게 또 게을러 사람들이. 가자. 일단 또 짝꿍이 있나 보자. 짝꿍이 있나 없나? 있어요. 누구하고? 1번, 2번, 3번 중에 누구? 2번이랑 3번. 요거 연결 가능하죠. 연결해주면 A 교집합 B의 확률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곱하면 0.12가 되는 거죠. 0.12가. 맞나? 그럼 그렇게 찾은 0.12가 이제 또 이거 적어줘야지. P B 곱하기 P A 파 B는 이것만 A 교비가 아니라 B가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A까지 일어난 것도 PA 급이야. 그럼 지금 여기가 0.4고 여기가 0.12니까 여기 얼마겠어? PB는 0.3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였겠지. 이번에 공간 부족하니까 벤더그램 가지고 그냥 풀까? 합집합 확률 A 확률이랑 B의 확률 더한 다음에 뭘 빼줘라? 교집합의 확률 빼주면 되는 거지. 벤더그램이나 이렇게 푸나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주길 바라고 있는데 이 정도 이미 필요한 것들 다 구했으면 필요한 것들 구했으면 두 개 더한 것에 이거 빼주면 된다고. 그래서 정답 얼마? 0.38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 알겠죠? 307번 준비해봐. 지원 숙제 했니? 네. 지우라도 했으면 참 그나마 위안이 됐어. 어떻게 해명도 안 할 수가 있어. 아이고. 자, 그만. 시간 좀 많이 부족하지. 선생님 주는 시간들이. 그래도 좀 빠르게 풀면서 노력들을 해봐. 지금 이 문제도 보니까 이 문제 풀지 못한 친구들의 대부분은 이거 표현 못해서 풀지 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너무나도 쉬운 표현인데 A가 발생할 확률이 PA이고 B가 발생될 확률이 PB인데 PA가 PB의 3배래. 또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러니까 이 자리에 3PB 넣고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연립방정식처럼. 맞지? 그러니까 항상 PB분의 2 3PB 넣으면 3 약분해서 PB분의 1 PB분의 2에서 PB분의 1 빼면 얼마 남지? PB분의 1이 오면 PB는 얼마였다는 얘기야? 일이 쉬운 걸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너무 공부들을 안 해가지고. PB가 5분의 1이야? 아, 그럼 또 짝꿍 만들어지네. B를 발생시키고 그 상태에서 A까지 발생될 확률을 곱해주면 이게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다. 10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질문은 그냥 끝난 거야. 그래서 그냥 끝. 자, 슬슬 정리하고 308번 시작해보세요. 아까 시작할 때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지금 좀 괜찮으시네 선생님도. 여러분들 공부 숙제 안 한 만큼 오늘 수업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이라도 좀 잘해라. 자, 갈게. 자, 공을 뽑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이게 이 문제. 주사위 던져서 어떤 주머니에서 뽑을 건지 결정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A 주머니하고 B 주머니를 선택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주사위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왔을 때는 A 주머니. 6의 약수 나올 확률이 얼마인데?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1, 2, 3, 6 말하는 거니까. 그럼 B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6의 약수가 아닌 애들 나왔을 때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주머니를 선택할 가능성 조금씩 달라. A 주머니든 B 주머니든 똑같이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절반이 아니라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B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보다 많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적어도 노란색이 한 개 이상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주머니부터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A 주머니 선택하고 여기 잘해놔. A 주머니가 선택된 상태에서 적어도 노란 공이 한 개 이상 나올 확률과 더하기 B 주머니가 선택이 되고 그 B의 주머니가 선택된 경우에서 적어도 노란 공이 한 개 이상 나올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노란 공이 한 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A 주머니야 B 주머니야 둘 다 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 찾아서 더해주면 된다고. 물론 좀 이따 풀면 선생님이 또 표현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표현 더럽게 못해. 시험 볼 때까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준비할 때도 못해. 끝끝내 못해. 그런데 못해도 꽤나 계산 잘해내는 친구들 많아. 표현만 못할 거야. 좋은 건 아니지만 A 주머니 선택할 확률 얼마라고? 3분의 2 곱하기 자 A 주머니 선택됐어. 그치? A 주머니 선택됐으면 공 몇 개 중에서 고르는 거야? 6개 중에서 고르는 거야. 그런데 적어도라는 말 나오면 보통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 6번으로 한단 말이지.
노란 공이 3개나 돼. 여기서 노란 공이 1개 뽑힐 때도 2개 뽑힐 때도 3개 뽑힐 때도 다 있단 말이지. 그걸 차라리 노란 공이 아예 안 뽑히는 경우. 전체 분모는 뭐? 6건 간다. 1에서 공 몇 개 뽑는다 그랬냐? 3개 뽑아요. 3개 뽑아? 그럼 준비되어 있는 몇 개의 공들 중에서 6개의 공들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무슨 확률 보고 싶은 거기나? 노란색이 하나. 노란색이 아예 없는 경우를 찾고 싶은 거야. 노란색이 없다는 건 3개 모두 무슨 색? 3개의 파란색이 몽땅 다 선택될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는 이게 사실은 이거야. 여러분들 계산하고 있는 게 이거야. 저 P 지금 계산한 거 없는데요? P 계산한 적 없는데요?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계산을 지금 여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A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지. 맞아? 표현은 이게 맞지만 이 표현을 못하는 학생들 중에도 계산은 정확하게 하는 친구들 꽤 많다는 거. 자, B가 선택될 확률 얼마? 3분의 1. 이것도 여사건으로 가자. 전체 확률 1에서 공 6개니 이번에도 6개 중에 몇 개 뽑는? 3개 뽑는 작업 중에 역시 나는 지금 무슨 확률 계산하고 싶은 거? 3개 모두? 3개 모두 파란색인 걸 찾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럼 파란색 몇 개 중에? 4개 중에 몽땅 다 3개가 뽑히는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20분의 2? 이거 20분의 19냐? 네. 이거 20분의 4? 네. 네. 그럼 20분의 16? 네. 약분 나중에 하자. 맞나요? 그럼 60분의 몇 더하기 몇? 38 더하기 16이니까 60분의 54가 되는 건가요? 약분 누구로 돼? 6으로 되니? 6으로 되겠다. 10분의 9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었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시간 되는 만큼 계속 선생님이랑 상담을